장태수는 이른 오후에 백화점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번쩍이는 조명과 분주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는 낡은 외투의 단추를 한번 눌러 잠그고 구두의 먼지를 발끝으로 털었습니다. 벌초를 마치고 바로 내려온 탓에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오늘은 정장을 맞춰야 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겹쳤고 집에 들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냉방된 공기가 피부에 닿자 잠깐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의 걸음은 빠르고 가벼웠습니다. 그는 안내 표지판을 찾았지만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공간이 익숙하지 않았던 탓이죠. 태수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몇 걸음 옮겼다가 멈췄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어요. 태수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까이에 서 있던 직원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여 예를 갖추는 습관은 오랜 세월 몸에 밴 것이었죠.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야겠지요. 태수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고급 정장 코너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질문이었죠. 태수의 말투에는 조급함도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보되 부담 주지 않으려 시선을 낮췄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백화점에서는 늘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태수의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먼저 태수의 외투로 내려갔다가 구두로 옮겨갔어요. 그 과정이 길지는 않았지만 태수는 그 짧은 시간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죠. 직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태수는 그 반응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일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묻는 일은 늘 그랬듯 잠깐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믿었죠. 그의 손은 외투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산대의 소리와 안내방송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태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자신이 너무 튀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는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를 유지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방향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말을 덧붙이면서도 태수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허허 웃는 버릇은 긴 세월 사람들을 대하며 생긴 방패 같은 것이었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질문이 오늘의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이 백화점에서의 몇 분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도 말입니다. 직원은 태수의 말을 듣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며 그의 시선은 다시 태수의 얼굴과 옷차림을 오갔어요. 그 눈빛에는 친절보다 계산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상대해온 그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나올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직원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공손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주변 소음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길을 잘 몰라서요. 잠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태수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부탁의 형태였고 감정은 섞지 않았죠.
그는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괜히 시비를 만들 날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태수 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그 거리감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직원은 태수를 위아래로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정장 코너는 찾으실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긋기처럼 들렸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이 대화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의 손끝이 잠시 굳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태도였죠. 태수는 한 박자 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늘 꼭 필요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쯤이면 상대도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귀찮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이쪽을 힐끗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그 시선을 느끼자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불필요하게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는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손하게,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려 했습니다. 잠깐만 방향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웃음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어요.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요구하지도 따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직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태수의 웃음을 오히려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고 눈빛이 차가워졌죠.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태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손님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태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상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백화점 안의 공기는 여전히 밝았지만 이 자리만큼은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늘함이 곧 더 큰 수치로 이어질 거라는 예감이 태수의 가슴을 천천히 눌러왔습니다. 직원은 태수가 말을 멈추자 그 침묵을 자신의 우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묘하게 올라가고 턱이 앞으로 나왔어요. 태수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앞설 때 몸부터 움직인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 통로 한가운데라는 걸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태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감이 지나치게 가까웠습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나려 했지만 그 전에 직원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네요. 그 말과 함께 직원은 태수의 팔꿈치 쪽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처음엔 밀었다기보다 방향을 바꾸려는 듯한 동작이었죠. 태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접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당황이 잠깐 스쳤습니다. 태수는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온 곳이면 나가겠습니다. 그는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불편했고 더 이상 설명할 힘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이 자리를 벗어나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 반응을 약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번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태수의 등을 향해 손바닥이 밀려왔어요. 갑작스러운 힘에 태수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나이가 있는 몸은 균형을 바로 잡기 어려웠죠.
태수는 가까스로 발을 디뎠습니다. 주변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상황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그 시선들이 태수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그 시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연민과 거리두기, 그리고 애써 모른 척하는 태도였죠. 직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이번에는 분명한 밀침이었습니다. 태수의 등이 쇼윈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 너머의 마네킹들이 그를 내려다보는 듯 했어요. 그는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태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수치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이 짧아졌어요. 그는 한 번 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방식으로 쫓겨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태수를 입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자동문이 가까워졌고 바깥의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났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백화점 밖에 선 태수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고 방금 전의 일은 금세 없는 일처럼 흘러갔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등을 펴려 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애써 진정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는 고개를 들어 백화점 입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의 눈빛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백화점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여전히 밝고 화려했죠. 방금 전 자신이 있던 공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문이 닫히던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밀려난 소리처럼 들렸어요. 태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터뜨리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수치는 감정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밀려났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태수를 힐끗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들은 짧았지만 충분히 아팠습니다. 태수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죠. 태수는 외투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에 닿았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꺼내지 않았을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정도 일로 누군가를 부르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곧 답이 나왔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모욕을 넘은 문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백화점 건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보고 결정이 오갔던 장소였죠. 그 사실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공간에서 이런 방식으로 쫓겨났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태수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죠. 전화가 연결되자 태수는 짧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백화점 앞입니다. 그 말에는 설명도 감정도 거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태수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상황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통화를 마친 태수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다시 섰을 때 태수의 자세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방금 전과 같은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문을 등지고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곧 이곳으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착하는 순간 이 백화점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그 변화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참교육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태수는 백화점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유독 느리게 보였죠. 누구도 그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태수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겪을 수 있는 수치는 다 겪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멀리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태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빠른 도착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숨을 고르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당혹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태수 앞에서 곧바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광경은 백화점 앞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에 가까운 감정이 잠시 스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될 줄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말은 지시라기보다 결정에 가까웠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태수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나 수행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자동문 쪽으로 향하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방금 전 태수를 밀어냈던 공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안쪽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특히 그 직원을 포함한 몇 명은 얼굴이 굳어졌죠.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태수는 다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외투, 똑같은 구두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혼란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눈치를 살폈습니다. 직원은 태수를 보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조금 전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은 허공에 멈췄고 입술은 말없이 굳어 있었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되짚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고 날카롭게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 조용히 시선을 두었을 뿐입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무언의 긴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태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태수는 수행비서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오늘 일정은 전부 미루세요. 그 말은 낮고 짧았지만 무게는 컸습니다. 남자는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의 주도권은 완전히 태수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수행비서와 함께 조용히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백화점 내부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이 주변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태수를 따라 움직였고 그 시선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란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두가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죠. 태수는 매장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동선에서 살짝 벗어난 자리였습니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연결 대기 중인 이름이 떠 있었어요. 태수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돼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는 말투가 아니었죠. 이미 상대는 태수의 이 한마디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했을 겁니다. 태수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감정 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응을 받았는지요. 말은 짧았고 문장은 단정했습니다. 수행비서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일부러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전화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통화 중 태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흥분해 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당장 누군가를 처벌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죠. 전화를 마친 태수는 휴대전화를 수행비서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그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본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맞다고 느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어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무례함은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태수는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관련자 전부 보고 받으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판단이 담겨 있었죠. 수행비서는 즉시 고개를 숙이며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눈빛이 오갔고 누군가는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래왔듯
결과로 말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태수는 다시 한번 백화점 내부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손님이 오가는 공간이고 그만큼 많은 얼굴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 기준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확인과 선택뿐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태수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백화점 임원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공간은 조용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앉지 않고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왔던 장소였습니다. 숫자와 보고서, 전략과 성과가 오가던 자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임을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관리 책임자와 임원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과 긴장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태수는 그 침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말이 먼저 나가면 본질이 흐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시간을 일부러 늦추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창가 쪽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물건을 고르고 있었죠.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태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 이 공간에서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내쫓겼는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누구의 공간입니까? 질문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을 고르는 기준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그 반응 자체가 이미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분위기로, 매뉴얼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으로 사람이 걸러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그 구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생생하게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금 전 그 직원을 떠올렸습니다.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가능해진 환경이 문제였죠. 태수는 이 사안을 단순한 징계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임원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말에 몇몇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태수는 이어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곳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기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씩 전달했습니다. 응대 기준 재정비, 교육 전면 개편, 즉각적인 내부 점검까지요. 태수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자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태수 스스로보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더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잠시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시간을 떠올렸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는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주인은 늘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장태수는 회의실을 나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어요.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백화점 내부가 다시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물건을 고르고 있었고 직원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보였죠.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곳의 기준이 바뀐 날이라는 것을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매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 자신을 밀어냈던 직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몰락을 지켜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죠. 태수는 수행비서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비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필요한 보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해야 할 것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느꼈어요. 말보다 중요한 건 이후의 실행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백화점 로비로 내려오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조심스러웠고 응대는 이전보다 분명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태수는 그 변화를 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반응인지 진짜 기준의 변화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리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그때는 쫓겨난 사람이었고 지금은 스스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태수에게 중요했습니다. 존엄은 결국 스스로 지킬 때 완성된다고 그는 믿고 있었죠. 밖으로 나서자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의 산소에서 보았던 하늘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곳에 들른 이유가 단순히 정장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꼭 필요한 날에 꼭 필요한 일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수는 차에 오르기 전 수행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수행비서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시트에 몸을 기대자 비로소 피로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자 백화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쉽게 생기지만 바로잡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용기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요. 태수는 오늘의 일을 오래 이야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소문으로 남길 필요도 없었죠. 다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백화점을 찾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차는 도로 위로 올라섰고 일상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떤 사이다보다도 오래 남는 참교육이었습니다.